네, 10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드릴 얘기가 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30분이 조금 오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음, 일단 저희 입시연구소에서는 항상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0시 반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접속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해드리는 얘기는 아이들의 대입에 또는 고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웹이나 소개를 할 때 잠깐 써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쵸?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이 과연 아이들의 대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실제 고2, 고3과 고1은 다르게 좀 느끼겠죠. 왜냐면 고1과 고2, 고3이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잠깐 써드리면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1과 고2와 고3이 있죠. 네. 저희가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 그쵸? 네.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학생부라는 서류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고1, 고2, 고3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고3과 현재 고2와 현재 고1은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세 개 학년이 모두 다른 양식에 적힙니다. 네,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고2, 3이 똑같고 고1만 다른 내용이 있고요. 네, 아니면 고1, 고2가 똑같고 고3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대한 좀 빠르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두 번째 시간을 또 만들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한번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일단 올해 겁니다. 2026학년도에 수시와 정시가 있다. 정시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어차피 하면 되니까. 수시에서도 전형이 크게 4개가 있더라. 실기, 논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부 위주라고 얘기하는 교과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자, 교과 전형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내신이 네,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신이 좋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보면 교과 전형을 교과 100%만으로 뽑는 학교는 없더라. 그쵸? 그래서 교과에다가 수능 최저를 넣거나 면접을 넣거나 또는 서류 평가를 넣어서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지만 교과 안에 또 다른 종합 전형 형태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종합 전형은 그럼 뭐냐? 이건 내신에서 분리할 수 있죠. 그죠? 인원수가 적으면 내신 따는 게 그만큼 어렵죠. 하지만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서류라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전형이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시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교과가 훨씬 크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단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죠. 자, 일단 서울대학교는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종합 전형으로만 62.2%를 뽑는다는 거. 그래서 뭐 많이 들으셨죠. 서울대학교는 일반고가 쓰려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써야 하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전교생 중에 2명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서울대 등급컷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내신 순으로 추천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에서 내신 평균이 2등 안에 들어야 지역균형 전형을 쓸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잠시만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많이 쓰면, 네, 아이들한테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종합전형이라는 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네, 특목자사고가 더 많이 합격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수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대학일수록 교과전형보단 종합전형으로 훨씬 많이 뽑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입 개편안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요. 네, 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요. 뭐 절대평가 뭐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서 수령이 강화되고요. 네, 이런 내용은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초점인 네, 학생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갈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1, 2, 3, 4, 5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적힌다는 얘기입니다. 쓰여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신 평균을 낼 때 5등급 체제에서도 당연히 내신 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줄은 설 것이고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 당연히 내신의 반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고2, 고3, 네, 고2, 고3 아이들이 네, 선택 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일반 진로가 있더라.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9등급으로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오더라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A, B, 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에서 부담이 많이 없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A를 받는 비율이 많으면 70%까지 넘게도 나오고 80%도 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고1로 가게 되면 고1 때 공통과목, 고2 때 일반 진로 융합을 고2, 고3 때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한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냐면 여기 나온 이 모든 과목들 중에 네,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등급이 병기가 되더라.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 보시면 네, 물리 2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지금 고3 이과 아이들이 많이 듣는 과목이겠죠. 물리 2라는 과목은 네, 뭐로 나오죠? 지금 ABC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평가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물리 2라는 과목이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과 네,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 두 개로 쪼개집니다. 과목도 두 개로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두 과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5등급으로 병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신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신에 대한 부담은 물투를 고3 때 배우죠. 네, 고3 때까지 내신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카드. 네, 그래서 내신 1.0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세분화는 이렇게 많아지더라. 네, 여기서 5등급으로 환산되는 게 요만큼이란 얘기입니다. 네, 요만큼이 모두 5등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요만큼이. 다시 말하면 기존에 국어, 영어,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것도 모두 5등급 체제로 환산이 된다. 그러니까 등급은 아이들이 잘 따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과목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지더라.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더 있죠.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고1과 고2와 고3이 달라지는 양식입니다. 뭐냐면 성적 기록 양식이죠. 네,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2025 학년 학교 생활 기록부 잘못 썼네요. 네, 조금 마음이 급해서 글씨를 너무 빨리 쓰게 됩니다. 네, 기재 요령이라는 교육부에서 17기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고2, 고3은 원점수와 평균 다음에 뭐가 들어갔었죠? 표준 편차가 들어갔었죠. 네, 그런데 이 표준 편차가 지금 고1부터는 사라진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점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한다면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건 아무래도 1등급이니까 1등급은 10%까지, 2등급은 34%까지, 3등급은 66%까지 등급 간에 굉장히 구간이 넓어지니까 이게 표준 편차보다는 오히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나타내 주는 게 2등급일지라도 이 친구가 A라는 성취도가 나오느냐, D라는 성취도가 나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적겠다라고 발표는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힐지는 네, 학생부가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찐이죠. 네, 학생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관리에 따라서 대학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도 네, 내신에서 불리함을 학생부라는 서류와 면접으로 역전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더라. 그래서 해마다 일반고 친구들을 하다 보면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막 6등급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학생부를 적절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아이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걸 면접으로 연결지어서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4점대 초반이었던 학생도 그 과도 5점대 후반의 아이가 합격을 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1과 고2와 고3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뭐냐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에 의무 반영해라가 바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이거는 뭐 나랑 관련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학폭에 연관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정말 안 좋으면 관여돼서 조사까지도 받는 상황들도 저희는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는 일단 크게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 넘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적힌 내용은 실제 지금 고3 아이들입니다. 네,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요 처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각 영역에 적힙니다. 네, 여기 보시면 행특은 적힌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네, 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 학적 사항에 보시면 특기사항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적힌 친구가 있느냐? 아니면 출결 상황도 보시면 오른쪽 제일 끝에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른 친구들 보면 뭐 그냥 뭐 했더라 뭐 완전히 뭐 결석이 없더라. 네, 라고 얘기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4호나 5호 처분이 적힌 친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고3은 영역별로 적히더라. 그리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존 기간은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나오고요. 그러면 선생님 고1, 2는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한다면 고1, 2는 아예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고1, 2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오는 항목이 총 9개 항목이 되고요. 네, 그럼 아까 얘기한 고3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8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9개 항목 중에 학교 폭력 조치 상황은 5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5번이었던 창의적 체험 활동부터가 6번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조치 상황에는 아무것도 적히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2 아이의 학생부를 직접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번, 다음에 5번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항목이 생겼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계속 만드시는 게 좋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는 관련 없을 것 같지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존 기간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2년 후로 되었던 놈들이 4년 후로 바뀐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호 같은 경우는 구호는 뭐죠? 네, 퇴학이었습니다. 네, 퇴학이라는 부분은
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까지 20년 정도 입시를 했지만, 네, 퇴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학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3은 4호나 5호 처분을 받으면, 네, 뭐죠 이거? 출결이죠. 출결 마지막에 특기사항에 적힌다라는 거 네,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캡처돼 있죠. 이렇게 캡처돼 있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2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책자에서 캡처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여기서 여기 다라는 부분 있죠. 다라는 부분만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학생부를 디자인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 학생부는 잘 적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행평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행평가는 어느 학교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만 열심히 해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로 본인만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 이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저희 같은 경우는 후속 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고 심화되는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대신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이런 자료는 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3학년 1학기 학생부는 8월 말까지 수정할 수 있고 정정 기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셋째 주부터 대부분 이제 고3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학생부 내용을 대거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과 서류로 역전을 노린다라는 전략으로 작년, 재작년에 합격률이 좋지 않았나. 여기에서 가장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지도하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선생님이 세트 작성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500자를 만들어 와 또는 1500바이트를 작성해 와 그러면 학생부에 넣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사 지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사 지도가 이루어지면 누구나 학생부의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고3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1번 항목에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학적, 인적 사항이 적히죠. 그런데 여기는 블라인드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블라인드 됩니다. 그리고 출결부터 행종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죠. 그렇죠? 자, 요거를 학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출결 같은 경우는 미인정이라는 란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네,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감점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미인정 지각과 조퇴와 결과는 두 개까지는 감점은 없지만 이게 있다면 성실성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인정이라는 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수상 경력은 못 적습니다. 수상 경력은 반영을 안 한다가 돼 있지만 수상 경력은 다른 영역에 적을 수 없어요.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회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특의 과목의 능력으로는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토론대회 나갔다면 토론대회를 나갔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쓸 수 없지만 이 친구는 토론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말을 써줄 수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에세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로 활동에 실제로 수학 에세이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고 물론 뭐 질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녹여서 써질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상 경력은 받을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다면 나가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상한 거 중에서 좀 의미 없는 상들이 있긴 해요. 그 의미 없는 상은 뭐냐면 네.
교과 우수상입니다. 교과 우수상은 네, 의미가 없어요. 받아봐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교과 100%로 뽑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상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여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신 잘 따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 자체가 네, 여기에는 네, 드러나질 않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디서 어떻게 따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이거는 2023년도 버전이라 네,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만 조사하고 싶어요. 네, 굳이 따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분재관리사 이런 거 저는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나옵니다. 고1과 고2, 고3이 달라지는 항목이 나오더라.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고2, 고3은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그런데 지금 고1부터 바뀝니다. 자율활동이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고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만 남고 봉사활동이 없어집니다. 이게 고1이 학생부가 적히는 양식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자율자치활동과 네, 동아리 활동에 네, 봉사한 것들을 녹여서 쓸 수 있더라.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창체 활동에 뭘 넣어야 되냐? 자, 일단 자율활동에는 임원활동 들어갑니다. 임원활동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회장 있습니다. 뭐 학급회장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받은 활동이 들어갑니다. 흡연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뭐 자살 예방교육, 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네, 그런데 이런 교육만 받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육을 받았지만 독서를 하고 후속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아무래도 네, 희망 분야와 본인이 원하는 네,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동아리는 만약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면 네, 그때는 어디를 들어가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터디에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낫더라. 그리고 자율 동아리 미반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라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는 희망 분야라고 적히죠. 경영학 전공 또는 기계공학자, 컴퓨터공학자, 판사, 변호사, 의사. 하지만 네, 실제 입시에선 여기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 좋은데 참고로 창체 활동과 뒤에 나오는 세특에는 독서 역량이 드러날 때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역량은 네, 사실 어디에든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양대학교에서 나왔던 수시전형 플러스라는 책자에는 네, 세특에 독서 역량이 드러날 경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아예 적혀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독서 역량이 드러나야겠구나라는 걸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봉사활동은 고2, 고3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1은 봉사활동란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체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은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게 창체 활동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탐구 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엔 당연히 뭐가 적힐까요? 성적이 적힙니다. 그죠? 성적이라 하면 등급과 성취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바로 뭐가 나오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고1과 계속 나오네요. 네, 고2, 고3이 다른 게 있습니다. 고2, 고3은 특히 1학년 때가 중요한데요. 1학년 세특이 국어 세특, 영어 세특, 수학 세특, 그리고 네, 통과 세특,
통사 세트, 네, 그리고 한국사 세트, 이렇게 과목별로 500자씩이 적혔습니다. 네, 그런데 고1은 어떻게 적히느냐? 학기별로, 네, 학기별로 500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국어 1세트 500자, 공통국어 2세트 500자, 공통수학 1세트 500자, 공통수학 2세트 500자. 이렇게 각각의 세트기, 과목별로 적히기 때문에 기존의 500자였던 게 어떻게 보면 1000자로 늘어나더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에 대한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더 많이 다양하게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수행평가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겠다라는 걸로 네, 저는 귀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1들이 보는 수행평가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독서감상문을 써서 제출했다라는 수행평가였다면 올해 고1들 같은 경우는 독서감상문을 쓰고 거기서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고 아니면 네, 갑자기 독서감상문을 쓰다가 중간에 반 아이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봐라. 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500자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2, 고3은 세특을 연 단위로 했다면 네, 지금 네, 고1 같은 경우는 네, 학기별로 마감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이 세특에서 나온다라는 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세특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 세특 관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특 관리는요,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걸 가지고 후속, 네, 그 다음 연계, 그 다음 심화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친구의 세특은 굉장히 놀랍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에서 많이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고 친구들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그러면 경쟁자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아니고요. 네, 외고와 자사고 아이들이, 네, 국제고 아이들이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래서 학생부를 그 정도 급으로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생기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또 지금 고1과 고2, 고3이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고2, 고3도 선택 과목을 하죠. 네, 고1들도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지 선택 과목이 양이 더 많아진 게 고1, 세분화된 게 고1, 그리고 5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이 더 많아진 게 고1. 하지만 네, 학교 밖에서 네, 거점 학교나 아니면 공유 캠퍼스에서 네, 교육을 받게 되면 세특에 적힐 때는 이렇게 적힙니다.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1과 고2, 고3이 달라지는 내용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누가 적어주는 거였죠? 네, 담임교사가 네, 각 과목마다 적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1 같은 경우는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요만큼이 눈에 보이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2, 고3 걸 보여드리면 네, 확실히 양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이 중요해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 말하는 내용 밑에 보시면 바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고2, 고3은 쓸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어요라는 게 나오는데 고1 같은 경우는 마 다음에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고1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희 올해부터는 개인 세특 못 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공지를 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여라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고2, 고3 선택 과목 할 때 일반고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걸 이수했다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고1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네, 더 세분화된 과목들이 일반고에 깔리지 않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교육 과정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라고 좀 느껴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독서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창치활동에 그리고 어디에요? 네, 세특에 네, 굉장히 다양하게 녹여야 된다. 많이 녹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담임 선생님은 네, 자율활동도 써줄 수 있고요. 진로활동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라면 동아리까지도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3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입시를 치렀던 고3 아이 학생분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고는 등급이 성취도와 비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3, 4등급이 떠도 C하고 D라는 성취도가 나올 수 있고요. 1등급이 떠도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고로 가보면 등급이 안 좋아도 성취도는 거의 5A가 뜬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대학에서는 등급보단 성취도 위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안 좋아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학생부의 경쟁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특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과 내신 평균이라는 말은 안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서류에 어떤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역량을 올해에 대입해서는 학교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역량 평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경쟁력은 본인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고3의 학생부였고요. 자율활동이 정말 뭐가 없죠. 하지만 내신은 1.4등급에 가까운 친구. 네, 이 정도면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지만 수능 준비를 안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썼던 교과 전형은 건국대를 썼지만 서류 평가가 안 좋아서 떨어진 뭐 이런 케이스고요. 일반고입니다. 네, 내신이 2.77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질이 너무 좋아서 네,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합을 하는 친구의 네, 학생부도 잠깐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시간이 짧아서 네,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렸죠. 네, 그런데 제가 또 네, 가만히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벤트성으로 네, 특강을 좀 더 계획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나온 수행평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질이 높아지고 학년이 거듭될수록 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원하고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독서 연계한 탐구 보고서 쓰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쨌든 수행평가를 하건, 네, 학교에서 다른 활동을 하건, 제일 중요한 건,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독서 연계한 탐구 보고서, 독서 연계한 세특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네, 세특에 대한 탐구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는 네,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항상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세특 준비할 때 수행평가 준비할 때요 막 7시간, 8시간씩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다음날 학습에도 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5등급으로 환산되는 게 많아지는 고1은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특 준비나 수행평가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임팩트 있게 정보의 양을 늘려서 가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줄 때는, 네, 도와줄 때는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을 채워봐. 네,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처음엔 이렇게 도와줄게.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이들에게 네, 이 정도의 첨삭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네, 계시고요. 네, 이게 서로 다른 자료는 아니고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쪽 쓴 거 있죠. 네, 이 두 쪽 쓴 내용을 바탕으로 네, 아이에게 완성본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네, 물론 네,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면접 볼 때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은 잘 못 쓰죠. 하지만 이게 6개월, 10개월, 12개월 정도 아이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똑같은 2시간 반, 3시간을 노력을 하더라도 처음엔 두 쪽을 쓰던 아이가 스스로 5쪽, 6쪽, 7쪽, 8쪽 양을 늘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네, 그렇게 늘려줄 수 있는 네, 좀 역량을 기르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해주는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고1들 같은 경우는 이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역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2, 고3 친구들도 실제로 학생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들이 커지고 있고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도와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지만 좀 넣어봤습니다. 보시라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도와주면 이 친구들이 결국엔 좋은 실적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고요.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대입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자료를 올릴 텐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조만간 올려드리면서 도움을 좀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항상 모든 아이들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쌓아줄 수 있는 수업으로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시전략 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